오늘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노후 준비 6가지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마음을 열고 조용히 나를 돌보는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발걸음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게 되는 3가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마음, 건강, 그리고 돈. 노후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3가지를 나만의 속도로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허전해질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참 따뜻한데 마음은 그 따뜻함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더 돌봐야겠구나. 노후 준비는 단지 연금이나 보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 건강, 그리고 돈. 이 3가지를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챙기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살아왔어요.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뒤로 밀어두고 늘 가족을 먼저 챙겼죠. 이제는 나 자신을 챙길 시간이에요. 마음이란 건 아주 조용히 무너지기도 하고 또 아주 조용히 회복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해요. 요즘엔 마음이 자주 흔들릴 수 있어요.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은 일상, 사람들과의 거리감, 점점 적어지는 연락들.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지금도 언제든지 다시 단단해질 수 있어요.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연습, 혼자 웃을 수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일, 스스로 괜찮다고 다독이는 말, 그런 하루하루가 모이면 마음은 서서히 빛을 되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은 정말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근사한 운동복이 없어도 괜찮아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한 번쯤은 얼굴에 받아주는 것,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루에 15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아주 작고 조용한 행동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돈.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리죠.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노후의 돈은 쌓는 것보다 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 졸라매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에 써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조금 비싸게 사보는 거. 그게 바로 돈을 잘 쓰는 법이에요. 돈은 삶을 지켜주는 도구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수준에서 조금씩 정리하고 쓰고 관리하면 됩니다. 노후를 살아간다는 건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가볍게, 몸을 가볍게, 생활도 가볍게. 그렇게 가벼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마음과 몸, 그리고 삶을 내 속도대로 돌보는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를 돌보는 마음과 일상을 하나씩 챙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익숙하지 않던 시간이 가까웁니다. 바로 혼자라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였을지도 몰라요.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문득 주변이 조용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조용한 고요함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늘 누군가를 챙기느라 정신 없던 시절, 북적이던 집안,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했던 우리에게 혼자라는 감각은 낯설고 허전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혼자라는 말 안에는 단지 외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 평화, 나다움도 함께 숨어 있다는 거요. 첫 번째, 혼자라는 시간을 인정하는 연습.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요, 함께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여야 할 시기입니다. 외로움을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 숨은 따뜻함을 발견하는 연습이죠. 한 번쯤은 혼자 산책을 나가보세요. 천천히 걸으며 계절이 바뀌는 냄새를 맡고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노랗게 물든 나무잎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간. 그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나답게 채우는 연습. 혼자 밥을 먹는 순간 그냥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음식의 향, 온기, 내가 씹고 삼키는 감각에 더 집중해 보세요. 그저 흘러가듯 넘기던 하루 속에서 조용히 내 몸과 마음을 천천히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조용한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 물 한 잔이 나에게 전해주는 위로는 누구의 말보다 더 진하고 따뜻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연습.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껴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어요. 어쩌면 외로움은 지금 너에게 내가 필요해라고 마음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잠시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괜찮아.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외로움을 애써 이겨내려 하기보다 그 감정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마음이 단단해지는 길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무언가를 더 쌓는 시간이라기보다 덜어내고 비우고 가볍게 하는 연습이 아닐까 싶어요. 함께였던 시간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고 따뜻한 말로 들릴 수 있기를.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나,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나, 그런 내가 되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조용하고 확실한 길이 아닐까요? 마음 건강, 돈에 이어 혼자라는 감정과의 관계 맺기까지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평화로운 말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는 시간에 익숙해질수록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과 공간, 인연까지 이제는 조용히 정리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죠. 더는 붙잡기보다 조용히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천천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놓아주는 연습, 바로 정리의 기술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물건, 관계, 감정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흔적이자 한때는 소중했던 순간들의 증거들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무게가 삶을 채우기보다는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든 마음속 공간이든 말이에요. 젊을 때는 무언가를 채우는 데에 익숙했어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옷, 더 넓은 인간관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연결되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살아가는 삶이 더 끌리고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깔끔한 일상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삶을 위해 필요한 건 다름 아닌 정리하는 힘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볍게 정돈해주는 힘이죠. 먼저 물건의 정리,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면 오래된 책, 입지 않는 옷,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그릇들, 낡은 가구, 그것들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추억과 시간이 쌓인 조각들이에요. 예를 들어 오래된 머그컵을 손에 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건 아이가 어릴 때 만든 머그였지. 이 그릇은 결혼하고 처음 샀던 거야. 이 옷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줬던 겨울 코트였지. 물건 하나에도 그 시절의 기억이 담겨 있기에 쉽게 버릴 수 없고 쉽게 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기억은 마음 속에 남고 물건은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물건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진짜 필요한 건 그 시절을 고이 안아주고 이제는 내 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서랍 하나라도 정리해 보세요. 무거웠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정돈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정리,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 삶엔 다양한 관계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가깝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어색하게 남아 있기도 하죠. 억지로 이어오던 인연, 더는 마음을 주지 않게 된 관계, 형식만 남고 옮기는 사라진 연락들, 그런 관계들을 계속 붙잡고 있느라 내 마음이 지쳐간 적은 없었나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누구를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선택,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결정일 뿐이에요.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서 멈춰도 괜찮겠다. 그렇게 나를 아끼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사람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정리. 우리가 가장 놓지 못하는 건 어쩌면 감정일지도 몰라요. 쌓인 서운함, 말하지 못한 아쉬움, 뒤늦게 떠오르는 후회. 그 감정들은 말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그 감정들마저 평생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어요. 한 번쯤 꺼내서 바라보고 조용히 보내주는 연습. 그때는 참 힘들었지. 이제는 놓아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감정을 정리하는 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를 더 가볍고 따뜻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정리는 결코 버리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여백을 남기는 선택입니다. 그 여백에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스며들고 새로운 삶의 리듬이 만들어져요. 오늘 하루 서랍 하나를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정리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더욱 평온하게 만들 거예요. 물건보다 가벼운 삶, 사람보다 조용한 평화, 감정보다 따뜻한 자신과의 동행.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천천히 정리해가는 연습. 그게 바로 조용하지만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작은 정리 하나가 마음 깊은 곳까지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씩 덜어내고 마음의 짐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자식에 대한 기대와 바람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마음도 조금은 놓아줄 시간입니다. 기대했던 마음, 섭섭했던 기억,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놓아주고 싶은 감정들. 살아가다 보면 마음 한편엔 늘 자식이라는 이름이 머물러 있죠. 부모라는 이름은 참 신기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고, 때론 나 자신을 잊을 만큼 헌신하며 살아왔죠. 아플까봐, 굶을까봐, 혹시나 외롭지 않을까 싶어 늘 먼저 안부를 묻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애쓰던 시간들. 그건 사랑이었고 습관이었으며 내 삶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우리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을 즈음, 이제는 반대로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게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식의 손길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죠. 병원 갈 때 데려다 주면 좋을 텐데 힘들다 말하면 들어줄까. 그런데요, 그 기대가 때론 실망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쏟아 키웠는데 왜 이럴까? 전화 한 통 없네. 명절에도 얼굴 못 봤어. 서운한 마음, 섭섭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조용히 마음 구석에 쌓여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 놓아줄 때야. 자식은 우리의 전부였지만 우리는 자식의 전부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들도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역할과 무게를 감당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는 또 다른 나의 삶,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 담담하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레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식사를 내가 준비하고 병원 일정을 스스로 확인하고 하루 일과를 내 방식대로 조용히 운영해 보는 것. 그 작고 조용한 독립이 당신의 노후를 훨씬 단단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게 자식에게 가장 멋진 가르침일지 몰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모습.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자식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끝까지 자기 삶을 잘 살아내셨구나. 그 기억은 그들에게 평생의 울타리가 될 거예요. 노후의 삶은 누군가에게 디딤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중심에 놓는 연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댐이 줄어들수록 자유는 늘어나고 서운함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오늘 하루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내 하루를 더 소중히 돌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돌보는 이 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빛나는 노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는 그만큼의 빈자리를 나로 채워야 합니다. 지금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연습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나의 즐거움으로 하루를 채우기 시작하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도 더욱 소중해집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넓게가 아니라 깊게 이어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나의 하루를 기쁨으로 채워가는 연습. 그 따뜻한 시작을 오늘 우리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이도 배우자도 아닌 오롯이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웃는 순간은 하루 중 언제였을까? 젊은 날은 늘 해야 하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직장, 육아, 집안일, 가족, 돌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하는 일이 앞섰고 가슴 깊이 품고 있던 작은 꿈들은 늘 언젠가라는 말 뒤로 밀려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되고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챙겨도 되는 시기입니다. 즐거움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책 한 권을 읽는 시간, 익숙한 라디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산책 중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 정말 평범하죠. 하지만 그 안에 내가 미소 짓는 감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즐거움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작은 순간들. 그게 진짜예요.
취미는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텃밭을 가꾸고 흙을 손으로 만지고 계절이 바뀌는 속도를 느끼고 꽃이 피는 걸 매일 바라보는 그 시간. 스케치를 해보고 물감으로 색을 칠해보고 붓끝에서 내 마음이 천천히 번져가는 걸 바라보는 일. 뜨개질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손편지로 써보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은 작은 손끝의 움직임이지만 그 안에는 지친 마음을 조용히 감싸주는 온기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용기가 안 나서 미뤄두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이 나이에 무슨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제는 천천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되는 시간.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건 나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발견하면 하루는 전혀 다른 빛깔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걸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들까? 뭘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질까? 그런 질문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만 해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시간만큼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말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주세요. 그 즐거움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 삶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더 천천히 살아도 괜찮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유보다 경험을, 속도보다 여유를, 남보다 나를 더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즐거움은 그렇게 소소하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일상을 조금씩 환하게 밝혀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만 해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 삶의 가장 따뜻한 빛이 될 거예요. 나의 즐거움으로 하루를 채우기 시작하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소중함도 더 깊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젊은 날엔 사람과의 만남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모임이 가득했고 전화벨이 자주 울렸고 함께 웃고 떠드는 일상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었죠.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그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사람 사이의 온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던 시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열기는
서서히 사그라들고 관계는 조용히 정리되어 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바쁘게 달리던 이들도 자기 삶의 무게에 집중하게 되죠. 처음엔 그 변화가 조금은 쓸쓸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노후에는 많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가끔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 한 번의 전화 통화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요.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그저 좋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기에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용기, 침묵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머무르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말보다는 공감, 자주보다는 진심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시간을 들여 챙기지 못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잘 지내세요?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문득 보고 싶었어요. 그 짧은 말 속에 많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다독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노후에는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짧은 안부 인사라도 보내보세요.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하루 종일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사람은 혼자 살아도 혼자서만 살아선 안 되는 존재입니다.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서라도 서로를 기억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 그게 노후의 외로움을 녹여주는 온기고 진짜 삶의 풍요가 아닐까요? 사람 수가 줄었다고 관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깊이가 생기는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보다 한 사람과의 깊은 공감이 노후의 하루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마음, 건강, 혼자라는 시간, 정리, 기대, 그리고 관계까지 조용하지만 확실한 6가지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노후의 삶은 더 채우기보다 덜어내고 남을 먼저 두기보다 나를 다시 바라보는 연습일지도 몰라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 엄빠생은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그러나 깊이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